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요. 그동안 너무나 보고 싶었던 우리 부모님의 얼굴, 친척들의 얼굴조차 자유롭게 볼 수 없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번 연휴가 끝나고 다시 확진자가 늘어나진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무서운 진짜 이유가요. 이게 우리의 혈관을 타고 흐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 협심증이나 심혈관 질환을 지니신 분들은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이 시기에 더욱더 중요한 혈관 질환 플랜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 플랜 AB 시간에는 질병 보장 제대로 준비하기라는 주제로 유병자 보험들을 비교, 분석 도움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번 추석 연휴에 맛있는 것 많이 드시고 건강 챙기시고요. 여러분들의 건강 지켜주는 보험은 보험 플랜 119에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 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번호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언제든지 전화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혈관이 살아야 나도 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심혈관 질환이나 또 뇌혈관 질환은요,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만큼 예방이 최우선이라고 하는데요. 자, 나를 지켜주고 우리 가족도 지켜주는 혈관 질환 보험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지 오늘은 강진욱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요즘 암 다음으로 무서운 것들이 이제 혈관하고 관계되는 건데 이 부분을 오늘 아주 반가운 소식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암이 단연코 1위예요. 사망 원인도 그렇고 발병률도 높고, 그런데 생각보다 심장 질환이 그 다음으로 62.4%가 심장 질환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4위가 뇌혈관이고 폐렴이 지금 3위로 올라가 있어요. 폐렴은 이제 건강, 그러니까 공기가 나빠지고 또 이런 호흡기 관련 질환이 생기면서 폐렴이 많이 높아져 있긴 한데, 제가 중요한 건 심장 질환이라는 거죠. 자, 이 심장 질환이 보험회사에서는 생각보다 그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저도 방송을 할 때 보통 심장 질환에 대한 것을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허혈성만 갖고는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볼게요. 자, 심장 질환 대표적인 게, 우리가 심장 질환에서 보험회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가 급성 심근경색이거든요. 그거는 일종의 심장마비. 그 다음에 협심증인데, 그거 말고도 부정맥 있죠. 그 다음에 폐쇄증, 이렇게 협착증, 류마티성 이런 것들, 신부전 대표적인 거죠. 부정맥하고 신부전이 제일 큽니다.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 보험회사에서 보장해주는 범위나 보장 금액이 매우 적었다는 거죠. 단순히 수술 정도만 되었던 것이 지금까지 보험회사의 보장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보니까 허혈성 진단비, 수술비 볼까요? 이게 지금 전체 허혈성 심장질환에서 지금 100%를 가지고 보니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나 수술비를 가지고 있는 보장받는 게 58.3이라고 하면 41.7% 기타 심장질환 반 정도가 되는 것들이 보장이 안 되는 거가 심장 판막 질환, 빈맥,
부정맥, 심부전 이런 것들은 거의 예외, 보장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 것을 이번에 보장이 한 보험사에서 들고 나왔어요. 이게 지금 업계에 이렇게 다른 타사하고 차별화를 한 6개월 정도 두니까 오로지 한 회사에서만 이거를 현재 팔고 있는 건데, 자, 요런 부분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가 특히 심장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주변에 많으시고요. 가족력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아요. 즉 대표적으로 부모님이 중에서 협심증 약을 드신다거나 이런 심장이 약해서 이런 약들을 또는 가족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귀 기울여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심혈관이 도대체 몇 세 정도 발생이 되나 하고 제가 2019년도 자료를 보니까 대부분 40대 후반, 50이 되면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합니다. 이게 지금 까만 거가 여자, 하늘색이 남자인데 처음엔 남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자, 70대, 60대 후반이 되면 여자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오고요. 80대가 되면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은 심장 질환을 앓게 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우리 보통 뭐라고 얘기하죠? 화병. 어머니들이 대부분 가슴 아프고 속이 답답하면 난 이건 화병이야 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유, 나는 뭐 이래서 누구 때문에 화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에요. 이것도 심장 질환이에요. 심뇌혈관 질환이라는 거. 그래서 조기 폐경 이후에 여자들에게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폐경 이후에 검사했을 때 심장 질환에 대해서, 심장의 그 기능에 대해서 또는 심장 혈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꼼꼼하게 검사를 하시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런 부분이 그동안에는 보장이 없던 것들이 늘어난 거죠. 여기까지가 급성 심근경색증을 가지고 있는 거, 여기죠? 여기가 3가지 보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된 게 하나, 둘 좀 된 게 여기 이제 불안정 협심증이 들어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특정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실은 저도 이 상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허혈성 심장 질환을 하면 심장 질환 100% 보장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이게 현재는 나오지 않았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게 81% 정도만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이 회사에서 이제 정말 심장 100%를 보장을 받게 하는 거죠. 이게 협심증, 네, 허혈성 심장 질환이 되는데 대표적으로 여기서 그동안은 보장이 안 됐던 거가 뭐냐면 급성 류마티스열이죠. 이 류마티스가 사실은 심장의 어떤 그 만성 질환인데 이게 거의 불치하고 관계가 있더라고요. 많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류마티스 심장 질환 관련되는 거, 그다음에 폐성 심장병이나 폐순환 질환, 기타 형태의 심장병, 요 부분은 모든 보험사에서 허혈성에서도 보험이 안 됐던 거가 이번에 이 보험사에서 포장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심혈관 진단비, 유일하다고 보죠. 부정맥 없었어요. 심부전 얼마까지 주느냐? 1,000만 원을 준다는 거죠. 진단비를. 근데 부정맥이 의외로 생각보다 주변에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이게 잘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부정맥인지조차도 모르는데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요거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발작성 빈맥, 심막세동 및 조동, 그다음에 심장 부정맥, 심부전 이런 것들. 요거는 다 심장과 관련돼서 생기는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자, 협심증, 기타 그러니까 급성 허혈성 질환, 허혈성 심장병. 요거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요 부분에서가 진단비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부정맥, 심부전증에 진단비 1,000만 원이 생겼다는 거가 이번에 처음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5대 혈관이에요. 5대 혈관 중에서 폐성 심장병 폐순환 질환. 이게 이제 질병 코드거든요. I26에서 28. 그 다음에 대동맥, 동맥류 및 박리. 요게 I17. 그 다음에 식도, 정맥류. 요거 나와 있고요. 위정맥, 죽상 경화증은 동맥 경화증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제 혈관이 이제 막 자꾸 끈적끈적하게 막히기 시작하는 거라서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가족력과 관계없이 요즘에 우리의 식습관 때문에 50대 이후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죠. 자, 이게 진단비가 1,000만 원이 생긴 거예요. 60세가 넘으시면 500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조금 일찍 가입하시면 1,000만 원 받으실 수가 있고 61세부터는 그러니까
500만 원밖에 안 줘요. 이거는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리고 비갱신형으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빨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죠. 자, 요게 수술비가 2천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61세가 넘어가면 또 뚝 떨어지니까 요 부분도 챙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발성 혈관 질환이라고 해서 수술비만 20만 원 나오는데 하지정맥류, 치해 이런 것도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60세 이전에 60세까지 가입하면 부정맥하고 이런 그 과거에 없었던 요 부분 5대 혈관에 대한 진단비가 나가고 있다는 거죠. 자, 뇌혈관, 심혈관, 5대 혈관 수술비 보장을 다 받은 거죠. 여기서 최대 2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 이 부분 I에서 이게 뇌혈관은 전체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현재 보장하게 주고 있는 전체가 여기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뇌혈관은.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허혈성에서 없는 거. 요거는 허혈성이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뇌혈관 허혈성이었어요. 여기는 뇌혈관 허혈성이었다면 지금부터 인공소생에 의한 성공한 심장정지, 심장정지가 와서 급하게 골든타임에 병원에 가서 심장정지를 해서 소생을 한 거예요. 이때도 진단비 나가고요. 발작성 빈맥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진단비 나간다는 거죠. 여기서도 아까 5대 여기서도 이제 진단비도 나가고 수술비도 나가고 있어요. 이런 특약이 전혀 없었던 거죠. 이 부분은 실제로 보장에서 제외됐던 부분이 이번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심장 쪽에 이 어떤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가입하시는 게 좋은데 이게 이제 나이가 있거나 또는 그 협심증 약을 먹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가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아까 이제 우리가 보통 고지혈, 뇌혈관 쪽은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고지혈, 그러니까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이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어요. 유병자가 아니라 약간의 할증을 통해서 가입하실 수 있고 몇 가지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는 표준체예요. 건강한 사람만 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굉장히 위험 부담염이 커요. 이런 것들이 허혈성 말고도 이런 그 빈맥, 이런 그 심부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발생률도 높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위험률이 큰데 이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표준체로 건강한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고혈압, 고지혈증을 가지고 계신 분도 이게 가입이 가능하고 기타 다른 질병도 몇 가지가 가능한데 이런 것들은 미리 고지를 하시면 약간의 할증, 보험료를 건강한 사람보다는 조금 더 플러스해서 내심으로 해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입하실 수 있을 때 빨리 가입하시는 게 좋겠고 60세 이전에 가입을 하시면 굉장히 최대 한도의 보험금을 다 준비를 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 젊은 친구들, 우리 집 가족력이 있어서 부모님이 뭐 협심증 약을 먹거나 또 우리 집안에 혈관 질환이 좀 약하다, 심장이 약하다라는 소리를 들으신 분들은 빨리 서둘러서 자녀들에게도 이 보험을 가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실은 그렇게 계속 갈지 안 갈지, 왜냐하면 위험도가 그만큼 높고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저는 여기서 장점으로 느꼈던 게 뭐냐면 장애 동반이에요. 심뇌혈관, 이거는 뇌혈관이고요. 요거는 허혈성이거든요. 자, 급성식, 이게 허혈성. 그다음에 요거는 뇌혈관이에요. 자, 요런 부분, 여기서 이제 요 부분, 인공소생에 의한 심장정지가 다시 이제 심장이 살아나서 내가 살게 됐던 거, 요게 지금 플러스로 들어갔는데 이런 상태로 해서 내가 장애, 15대 장애라고 보험회사에서 몇 가지 장애에 대한 여러 가지 사례를 그러니까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 15대 장애에 들어가는데 그 장애만 동반해도 일시금으로 1억이 나와요. 후유장애. 일시금으로. 이게 실제로 심장이 내가 해서 장애를 입었는데 장애를 입었다고 해서 장애 이게 1억이 나오는 보험금은 현재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장애가 생각보다 심각한 장애를 입었는데 사망하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는 굉장히 내가 장애를 입고요. 생존해 있다는 것은 내가 생활비가 몇 배가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약도 먹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또 나와요. 플러스. 이런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약을 따로따로 가입을 하시면 여기도 지급이 되고 여기도 지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내가 뇌혈관, 허혈성, 그다음에 뇌혈관에서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를 인공소생으로 해서 성공을 하셨다. 근데 장애가 동반됐다. 이렇게 큰 일시금을 받을 수 있어요. 후유장애금이죠. 1,000만 원씩 10년을 받으실 수도 있고 한꺼번에 1억도 받으실 수 있는데 이런 동반을 해서 장애지원금이 나가는 게 보험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저는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장애가 이런 그 질병이 걸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움직일 수가 없는데 가정이 안 돌아가니까 요즘에 나오는 게 이제 가사도우미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가사도우미. 요거는 이제 암에도 그렇고 뇌혈관, 심장질환에도 이런 부분을 다 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저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도대체 보험료는 얼마나 될까 한번 알아볼게요. 부정맥 또는 신부전증 1,000만 원 진단금 나오고요. 그다음에 부정맥, 신부전하면 진단비에다가 수술비까지 넣으면 5천만 원이 되는 거고요. 가사도우미까지 다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그 경증, 중증 이렇게 1,000만 원 넣고 이게 아까 제가 1억 얘기하는데 여기는 지금 1,000만 원만 넣었거든요. 여기는 1억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심혈관, 중증, 경증 넣어놨고 가사도우미 넣었고 수술비 넣어놨어요. 관열, 비관열, 그다음에 2천만 원 넣어놓고 입원비를 넣었는데 자 20년 갱신형으로 40대 남자가 33,000원밖에 안 돼요. 자 40대 남자면 제가 아까 말 이제 20년 갱신이면 60세가 되는 거거든요. 자 50대 이후에 70대 요 정도까지 남자들은 한다고 하면 이게 나쁘지 않은 거죠. 여자는 훨씬 저렴합니다. 처음엔 17,000원. 남자는 이때가 50대의 발병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2배가 뛰었어요. 61,500원. 근데 이게 50대 남자면 70세까지 보장을 받으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는 31,000원. 특히 여자가 70대 이후에는 발병률이 남자를 훨씬 앞지르기 때문에 이 저렴한 비용으로 여자분들이, 어머니들이 준비한다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또 부정맥하고 협심증 진단비 수술비 3천만 원 받고요. 대동맥 박리 요것도 3천만 원 또는 죽상 경화증 2천에다가 진단비에다가 수술비 넣고요. 치액도 넣고 이런 식으로 심혈관 장애 아까 1,000만 원 들어갔죠. 후유증 1,000만 원씩 2천 들어갔고 여기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수술비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술비를 7종 수술비 5대 혈관 다 들어갔고 넣고 했는데 자, 이것도 20년 갱신형인데 40대 남자는 27,000원, 여자는 13,500원. 50대 남자 55,000원. 29,800원. 요 정도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우리가 비쌀 것 같지만 갱신형이긴 한데 아니 또 비갱신형도 있어요. 현재 비갱신형도 판매는 하고 있는데 비갱신형이 조금 비싸서 그래요. 근데 나이가 젊으면 그렇게 안 비싸요.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여행 젊으신 분들은 얼른 준비해 놓으시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또 부정맥 협심증에 1,200만 원 나오게 대동맥 2,000, 죽상 1,100, 그다음에 하지 정맥주 45만 원. 요런 플랜으로 했을 때는 남자 4만 원, 여자 2만 원. 60세 남자 이것도 20년 갱신형이지만 60세 남자도 37,000원, 여자 23,000원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5대 혈관이라든지 심내혈관 또 장애 이런 부분들을 없던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또한 여기 보면 3종 100만 원씩 나오는데 진단비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계속 치료비. 자, 심혈관 질환으로 진단비는 보통 한 번 나오는데 만약에 내가 또다시 그 질병으로 입원하고 수술을 받게 되면 100만 원씩 요거는 반복해서 받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반복해서. 그래서 제 진단비를 또 반복해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장점. 물론 1,0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긴 하지만 그래도 수술비, 입원비 100만 원씩 나올 수 있다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가시면은 심장 관련해서 문제가 있거나 내가 약하거나 또는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닌 돈으로 안전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아까 제가 말한 심한 장애를 여기는 지금 8,000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넣어서 보통 했을 때 쭉 했을 때 여기도 4만 원, 2만 원 요 정도만 나오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장애연금이라는 게 그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최저보험료로 35세 미만의 요로 가져가시면 15,000원이 최저보험료거든요. 보통은 이제 2만 원인데 아주 뇌혈관 1,000만 원씩이나 넣었고요. 후유증 넣고 그다음에 계속 치료비 여기 100만 원 양쪽에 넣었거든요. 그리고 심혈관 지력이 넣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는 15,000원. 그다음에 여기는 17,000원. 아주 저렴하게도 내가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즉 심장 쪽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가입도 가능합니다. 또 하나 유병자 보험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통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실 때 저도 설계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가입은 하고 싶은데 특히 이 뇌혈관 허혈성, 뇌혈관 쪽에 또는 허혈성 쪽에 심장 쪽에 유병자 보험료는 생각보다 비싸서 저도 제안을 드릴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아주 좋은 거는 자 근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는 나의 건강이 안 좋은 걸 알기 때문에 나 매일 걷기 하고 나 매일 운동하고 정말 식이요법 다 잘하고 있다. 난 정말 아픈 것도 없고 병원에 가니까 뭐 약을 먹고 있지만 어느 젊은 건강한 사람 못지않은 건강을 가지고 있다. 그러신 분인데 나 보험료 좀 싸게 할 수 없냐? 없었어요. 왜? 제가 보험료를 책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에서 제가 보험금을 받는데 한 보험사에서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강하게 나는 나의 건강을 관리하는데 그 건강을 관리 잘해서 보험금 지급을 안 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싸게 절약해주는 그 보험이 있다는 거죠. 있습니다. 없나요? 자, 이분은 뭐냐면 5년 동안 이걸 가입하시고 보험금을 청구한 적이 하나도 없어. 내가 건강 관리를 너무 열심히 잘해갖고. 그러면 무려 40%를 할인해 준대요. 그다음에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가입하시면서 스마트 밴드나 하이웨스 챌린지라는 이거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갖고 정말 하루에 6,500걸음 이상 걸어서서 내가 계속 하신다면 또 할 수가 있고 요것도 있는데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5년 동안 무사고죠. 40%. 이분이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건강관리를 해서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래도 5년 뒤에 처음에 보험료는 이게 55세 기준 20년 납이거든요. 12만 2천 원인데 5년 뒤에 보험료가 7만 4천 원으로 무려 5만 원 돈이 떨어졌어요. 5년 뒤에. 20년 납인데 5년이니까 이제 15년 동안 뭘 7만 4천 원에 내면 되잖아요. 그리고 책임준비금이라고 해서 5년 동안 내가 낸 돈 중에서 45만 원을 돌려준대요. 환급금도 받고 보험료도 4만 원이나 할인이 됐다는 거죠. 이게 뭐 표준체. 내가 5년 동안 건강관리를 해서 보험금 지급, 사실 보험 가입하고 보험금 지급을 금방 받지 않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혜택이 있는 거예요. 여자는 8만 8천 원이 4만 7천 원이 됐고 21만 원 받으셨고요. 40대 남자 11만 6천 원이 7만 8천 원 되고 이분은 아까 50대 이쪽보다 40대는 책임준비금, 즉 그게 적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135만 원을 받게 됐어요. 환급금도 받고 보험료도 줄여주고 이런 보험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관리를 나를 위해서 했는데 이렇게 크게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마트 밴드나 하이웨스 챌린지 요거는 웹을해서 하시면 내가 181년 중에 반을 6,500보 걸은 걸 이게 이제 계속 그게 보이잖아요. 매년 5%씩 계속 할인을 해준대요. 최대 4년까지. 그래서 이분은 처음엔 5만 8천 원인데 4차년도에는 할인된 총 금액이 5% 할인된 총 금액이 14만 원이나 할인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할인도 받을 수 있고 또 건강관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있습니다. 자, 이게 건강관리 상태인데 이거는 건강검진이에요. 건강검진을 해서 내가 건강 나이를 했더니 나이가 내 원래 나이보다 젊어졌어요. 최대 5살이라고 돼 있는데 약간의 기준이 보험회사에서 구체적인 게 나와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표를 안 드렸지만 중요한 건 건강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하시니까 얼마? 30% 할인해서 5만 8천 원이던 게 5만 1천 원. 여기까지도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내가 유병자라 그래서 비싼 보험료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나를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더니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보험도 등장을 한 거죠. 그렇다면 나는 이런 제도를 조금 더 활용을 하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심혈관 질환, 특히 심장 이쪽이 그동안에는 굉장히 보장이 안 되던 분들이 많이 넓어졌죠. 없던 진단비도 생기고 수술비도 생겼어요. 그다음에 고혈압, 고지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것도 바로 가입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나의 상황에 맞추어서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은지를 알고 싶은 분들은 지금 저희 전문가를 활용하시면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내가 돈을 내고 가입을 한다고 해도 가입을 크게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2대 질환이 대표적이죠. 기존에 가장 유리하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이 허혈성 심장 질환, 그 범위를 넘어가지고 더 크게 보장을 해주는 보험을 만나봤습니다. 자, 심부전이나 부정맥은요, 정작 본인이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흔한 질환인데요. 그래서 그동안은 보험이 있어도 수술비로만 보장을 받을 수 있었는데 여기선 진단비까지 나오는 유일한 보험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의 심장 질환의 위험도가 정말 높다고 하니까 가족력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큰 보장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오늘 여러 가지 좀 보장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보장만 혹시 골라서 가져갈 수도 있는 걸까요? 가능합니다. 이게 아까 후유장애, 즉 장애가 동반했을 때 그거 받는 거 말고는 나머지들은 다 선택하실 수 있으니까 나의 상황에 맞추어서 골라서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고 비갱신형도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보험료에 맞춰가지고 원하는 보장만 골라서 선택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단 연락 주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나도 가입할 수 있을까? 병력 있으신 분들이 궁금증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지금 협심증 약을 드시는 분들도 오늘 소개해 주신 보험 그럼 가입할 수 있는 걸까요? 협심증은 당장 심장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른 유병자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내 건강의 질병에서도 상태에 따라서 할증으로 가입하실 수 있는 플랜도 있으니까 뭐 포기하지는 마시고요. 일단 저희들한테 문의를 주시면 가능하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협심증은 심장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만큼 조금은 어렵지만 다른 병력에 대해서는 가입할 수 있는 보험도 있다고 하니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진욱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2대 질환 새로 나온 최신 보장으로 심부전 그리고 부정맥까지도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보험을 만나봤습니다. 자, 이게 위험도가 크니까요. 손해율이 나오고 나면은 보험사에서 언제 이렇게 또 유리한 보장을 없앨지 모른다고 하니까 지금 2대 질환의 큰 보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셔가지고 이런 보장들이 사라지기 전에 한번 가입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 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진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테마 플랜 ABC의 주제는 질병 보장 제대로 준비하기라고 합니다. 이수기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질병이 무서운 건 정말 그 유병자분들이 특히나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추석 때는 네. 좀 가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병력이 있으면 참 건강 챙겨드리고 싶고 그러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유병자분들을 위한 보험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고 또 특히 나이 드신 분 어르신들이 좀 바깥 외출 출입도 많이 자제하셔야 되기 때문에 많이 답답해하고 계시는데 지금 오늘 말씀드린 지금 질병 보험에 대해서는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그게 준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 유병력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보험회사에서 유병력자 보험이 많이 출시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보험을 가입을 해야지 제대로 가입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제가 짚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실손 의료비 지금 대부분 고령이신 분들은 뭐 한 60세 이전에 10년 전에 가입하신 갱신보험료 실손 많이 가지고들 있으십니다. 하지만 보험료에 대한 부분의 보장은 많은 부분이 보장이 좋다는 걸 알고 계시지만 보험료에 대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안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갱신보험료다 보니까 오르는 범위도가 굉장히 생각 외로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도 지금 질병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건강 걱정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뭐 말씀 들어보니까 네. 보험은 다들 뭐 하나씩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이게 그냥 가입하는 거랑 또 제대로 가입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것 같거든요. 네네. 케이스가 다양하죠. 네, 대부분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제일 이 보험을 가입을 한 분 중에서 제일 나는 보험을 가입했는데 보상을 못 받아서 그 돈이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했지만 보장을 안 받고 건강하신 분들이 제일 운이 좋은 사람이겠죠. 맞아요. 네네. 예. 그리고 가장 운이 안 좋은 사람을 꼽는다라면 나는 정말 보험을 제대로 가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상을 못 받았을 경우 그것만큼 속상한 부분 없겠죠. 아픈데 보장도 못 받고 네네. 서럽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말씀드린 그 보험에 대해서는 시적으로 내가 제대로 가입을 해서 보장을 제대로 받는 부분이 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도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리고 실손보험 지금 있으니 나는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예. 그런데 해마다 갱신이 되는 부분 지금 현재 실손 해마다 갱신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3년, 5년 갱신이라는 보험료를 가지고 있는 보장이 많으십니다. 그거는 100% 내가 낸 병원비에서 보장을 받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말 그 손해율이 많이 커지고 있어가지고 오르는 보험료가 정말 눈에 띄게 팍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60세가 넘어가면은 정말 과연 내가 70, 80까지 이 실손보험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는 시청자님들이 많으신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실질적으로 예. 그렇게 오른 부분에 보험료를 넣었을 경우와 정말 내가 그 실손보험이 다른 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번쯤 비교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실비로 네네. 해결되지 않는 그 자금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고 또 네네. 실비가 정말 필요한 60세가 넘으신 네, 분들이 맞습니다.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거 비싸가지고 어떻게 들고 가야 되나 고민을 많이 네네. 하시는데요. 네. 얼마나 오를까요? 실비의 지금 도표를 보시면 지금 그 손해율이 정말 대부분 매년 17% 정도라고 하는데 예. 지금 40대인 경우와 지금 50대 경우와 55세 이후가 넘어가서 여기에 오르는 보험료가 굉장히 급격히 많이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상담을 의뢰하신 시청자님 중에서 이분은 40대 후반이신데 실손만 가지고 계시는데 예. 보험료를 거의 9만 원 가까이 납입하고 계십니다. 실비만 9만 네, 원이요. 실비만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데 정말 이분도 보상을 받은 이력이 있다 보니까 그 9만이라는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면서 유지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분이 40대 후반일 경우에 갱신보험료 오르는 수준으로 본다라면 정말 내가 과연 60대, 70대 됐을 때 이 실손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과 불안감이 드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실손 대신 대체할 수 있는 유병력자 상품으로 가지고 계시면은 뭐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안전하게 보험을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실비로 인해서 지금 통합됐을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매년 보험료가 오르면 100세까지 유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이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유병력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수술하는 수술의 보장과 그리고 우리가 3대 진단비라고 하는 암, 뇌, 심장 질환에 대한 진단비 보장 범위와 그리고 특정 감염병 입원 시 보장받을 수 있는 입원 일당하고 그리고 보험료 변동 없이 비갱신으로 조금 안전하게 착한 보험으로 갈 수 있는 부분과 그리고 납입 면제까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병력자분들이 납입 면제가 없어서 속상한 부분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 납입 면제 기능도 조금 활용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말 암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 진단비가 필요하다 하는 분들이 뭐 3대 진단비 중에 최고로 뽑는 암 진단비잖아요. 그쵸? 그런데 암 진단비 유병력자분들 대부분 다 가입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암에 대한 평균 그 치료 기간이 38개월로 보고 있는데요. 예. 이 암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재발에 대한 부분에 위험도가 있거든요. 네, 요즘은 더 그 재발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왜 그렇지 했는데 오래 네, 사시니까 네. 그만큼 재발이 되나 그렇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암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암에 대한 재발을 거기 재진단암을 넣었을 경우에 어떤 보장으로 넣는 게 좋은지를 한번 제가 짚어보려고 네. 하는데 뭐 대부분 재진단암 같은 경우에는 표준체는 다 가입 가능하지만 유병력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2년 이후에 재발됐을 때 재진단암 진단비가 나왔는데 지금 이 상품은 1년마다 거기 내가 잔존암이라든지 재발이라든지 원발, 전이 다 될 경우에는 계속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기간까지의 그 전이가 되고 어느 범위까지 전이가 되는 이 두 가지를 포인트를 두고 준비를 하시면 그나마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년 경과와 1년 경과가 있는데 지금 1년마다 계속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재발, 전이, 원발, 잔여 이 네 가지를 다 충족해 줄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러면은 내가 지금 암 진단비 넣고 재진단비 넣고 이러면 다 보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2년 경과가 돼야지 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잔존암에 대해서도 조건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1년이 경과되면 받을 수 있는 재진단암이기 때문에 조금 보장 범위가 더 넓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보장 지금 기간이, 면책 기간이. 뭐 재진단암 보장을 가지고 계신데 그분은 뭐 2년이다. 그러면 그쵸, 만약에 예전에는. 2년 네, 사이에 네. 만약에 재발이 됐으면 그분은 재진단비를 받지 못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 예. 경과 기간이 해당이 돼야지만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면책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시청자님들이 예전에 가입해놓고 그 증권을 들여다보는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가입된 유병력자 보험하고 지금 현재 가입되는 내가 좀 유병력 보험하고 비교를 해보시고 그 보장 부분을 비교해 보신다라면 조금 많은 부분에 도움이 되시는데 지금 이 플랜을 잠깐 제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 2천만 원이고 그리고 지금 재진암 같은 경우에도 뭐 1,000만 원까지 다 가입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갱신 부분이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험에 대해서 비갱신과 갱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유병력자분들은 보험료에 대한 부담감이 많아서 예전에는 갱신이라는 보험료를 많이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갱신이라는 거는 그 갱신 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내가 보험료를 산출을 해서 재가입을 하시는 조건인데 그러면은 지금 중간에 내가 납입 기간 자체가 정해져 있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쯤 보장 부분을 비교하셔가지고 꼭 체크하셔가지고 같이 뭐 변동하는 부분도 훨씬 더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장점이 많겠죠. 네, 그렇겠네요. 뭐 네네. 유병자분들 보험이 좀 여러 가지가 출시가 됐지만 또 네네. 최근에 나온 유병자 보험 확실하게 그 장점이 뚜렷한 것 네, 같거든요. 맞습니다. 비교를 한번 표로해 주시죠. 네네. 그래서 지금 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 지금 유병력자 최신 버전으로 보면은 9버전하고 지금 신버전으로 예. 비교해 드릴 수 있는데 9버전 같은 경우에는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셨는데 지금은 90세까지 보장에 와.
굉장히 보장의 나이 제한이 굉장히 많이 넓어졌죠. 그리고 예. 가입 조건이 3, 2, 5였는데 지금은 뇌혈관 해외성, 뇌혈관 수술 같은 경우 71대 질병 수술비까지 다 가입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315 조건도 있고 뭐 조건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315 내가 뭐 325는 5년 이내에 암 진단 받은 이력이 없고 2년에 입원 수술한 적이 없고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진단으로 내가 추가 뭐 진단을 받거나 추가 뭐 치료를 할 예정이 아닌 부분이 가입이 됐는데 지금은 3일 기준도 있고 굉장히 보장 가입 조건이 1년 이내에 내가 고질 이력만 없으면 가입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요 보장을 보면 지금 구버전에는 뇌출혈하고 뇌졸중하고 이렇게 수술비 보장이나 진단비가 나왔는데 지금은 뇌혈관 해열성까지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입 방법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갱신으로 가입되는 조건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갱신, 갱신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고 그리고 표준체 전환이라는 게 보험료 할인 조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한번 짚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실제 가입 사례를 보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가입 사례를 보면은 유병력자 실제 가입 사례를 보면은 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요즘은 이렇게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다 가입 가능하신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비형 간염 활동성 보건자 같은 경우는 그냥 가입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이 부분도 가입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지방간 뇌출혈 진단하고 그리고 지금 뭐 혈전용으로 지금 투약 중이신 분들도 가입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녹내장으로 투약된 분들도 안압 조절 중이신 분들도 가입 가능하시고 그리고 신장 투석 중인 분들도 가입 가능하신데 예전에 유병력자에 대해서는 조금 보장 부분이 축소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최신 버전이 많이 다양하게 넓어졌기 때문에 내가 병력이 있어서 가입이 안 되겠지라는 생각은 하시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좀 상담을 받으시면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걸리는지 좀 확률을 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뇌 쪽이랑 심장 쪽의 그 범위를 또 표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지금 유병력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저희가 강의했듯이 뭐 심장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뇌혈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보장 부분을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부정맥, 빅맥 그리고 심방세동까지 다 보장되는 부분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타 심장 질환까지 보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실질적으로 지금 뭐 10가지 중에서 3가지가 보장이 됐더라면 7가지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 범위가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심장 질환에 대한 분류표를 보실 경우에 심장 질환 이 부분이 100가지에 대한 부분의 질환이 보장되는 부분의 보장 범위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지금 뇌혈관 보면은 뇌출혈, 뇌졸중, 특정 뇌혈관 그리고 뇌혈관으로 보장이 되는데 특정 뇌혈관으로 준비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특정이라는 단어가 붙었을 경우에는 그 미비한 뇌혈관까지 보장이 안 되시니까 이분들도 꼭 한번 증권을 비교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유병력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폐질환 쪽에서 면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면책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면책이 없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꼭 비교해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보험료 예시도 한번 볼까요? 네네. 보험료 예시를 보면은 심뇌혈관하고 71대 질병 수술비까지 다 준비를 했을 경우에 예. 지금 최저 보험료는 3만 원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와, 저렴하네요. 그런데 네네. 이분 같은 경우 지금 도표에는 20년 갱신으로 제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50대하고 60대, 70대를 비교해 봤을 때 5만 원 안쪽으로 50대는 가입이 가능한데 여성분들은 예. 3만 원 안쪽으로 가입이 되시기 때문에 조금 더 보장 비분을 더 업하셔가지고 하신다 하더라도 보험료 자체로는 크게 많이 부담이 없으십니다. 지금 여기에 보장 내용을 보면 심뇌혈관 질환 수술비 플랜으로 제가 지금 준비를 한 부분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한 수술비 플랜과 진단비 플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보험료를 비교해 보시면 시적으로 진단비에 대한 플랜은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니까 내가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면 수술비 플랜으로 준비를 하시면은 그 50대, 60대 여성분들은 3만 원 정도 선으로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네, 유병자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 분들을 위해서도 네네. 자녀분께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네. 보험 정리 좀 해주세요. 네네. 지금 재진단암 진단비는 1년마다 보장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보장의 부분을 꼭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정 감염병 입원 1당이 신설로 지금 설계가 됐고요. 그리고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에 최신 버전은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때문에 암이라든지 뇌라든지 심장 쪽 질환에 대해서 보장 범위가 굉장히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예전에는 간헐 수술이어야지만 보장을 받았는데 지금은 간헐, 비간헐 따지지 않고 동일한 보장으로 수술비 보장까지 보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병자일수록 보험 가입 정말 잘 하셔야죠. 자, 암의 재진단 1년마다 받을 수 있고요. 거기다가 가입까지 예전보다 수월해졌다고 하니까 많은 유병자분들 연락 주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숙기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 플랜 AB 시간 함께했고요. 제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함께하고 계시고요. 실시간 전화 바로 연결해서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네? 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아, 예. 저는 그 전화로 예. 보장이 굉장히 좋고, 예. 네, 보험료도 매우 싸다는 그 안내하는 말을 듣고, 보험을 많이 가입하다 보니까 예. 현재 6개의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시네요. 예. 지금 그 건강에는 제가 이상이 없는데, 얼마 예. 전 그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은 고지혈증하고 간 수치가 이제 살짝 높으니까 운동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서 이제 예. 깜짝 놀라서 과연 제가 오랫동안 나입해온 내 보험이 잘 가입된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나씩 봐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50대이신 남성분의 증권입니다. 라이나생명에서 5건 가입해 두셨네요. 메디컬 보험부터 암보험 2건과 건강보험과 실버보험 가입해 두셨고요. LIG 손해보험까지 납입하시는 보험료 36만 원 정도입니다. 자, 문의사항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전화로 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합니다. 좀 건강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잘 보장받을 수 있을지 강준홍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그러면 보험금 청구하신 이력은 있으신가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혹시 가족 병력 혹시 있으실까요? 저희 어머니가 협심증으로 약을 드시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아, 예. 근데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다 이게 10년 갱신형으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가입하시고 한 번도 갱신이 없으셨어요. 근데 올해 네. 12월 달에 처음으로 10년 갱신형이 되면 현재 49,430원 내고 있는 첫 번째 돌아오는 갱신형이 적어도 5만 원에서 7만 원에서 8만 원까지는 오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네. 지금 10년 동안 갱신하기로 돼 있는 5개의 보험에서 이게 지금 한 16만 원 정도 내고 계시는데 10년 지나면 아마도 이게 뭐 20만 원은 뭐 25, 6만 원까지 되면 지금도 36만 원이 적지 않은 보험료인데 훨씬 많이 오르실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지금 현재 57세니까 뭐 10년이면 67세면 반드시 보험이 필요한 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과감하게 이 갱신형 보험을 아직은 조금 57세라고 해서 걱정도 했지만 요거는 좀 과감하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90세 만기 20년 납으로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셔도 지금 요 정도 보험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LIG에 가지고 계신 거는 그냥 유지를 하셔요. 70세 납이고 실손이 또 100세로 되어 있으셔서 요건 이대로 가지고 가시는데 단지 여기에 암 진단비가 80세로 되어 있어서 새로 가입하시는 보험에는 암 진단비를 제가 2천만 원, 2,100만 원 넣고요. 100만 원은 뭐냐면 한 보험사에서 100만 원만 가입하면 그 남성 생식기암, 즉 전립선암을 2천만 원 가입하는 게 굉장히 저렴해서 요거까지 넣었는데 또 약을 드시는 게 마침 없으셔서 57세이심에도 불구하고 질병 후유 장애가 2천만 원까지 들어가는데 요 3% 이상 질병 후유 장애는 치매까지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요즘 이제 암 치료에 각광을 받고 있는 표적암하고 그다음에 암 통원비 좀 넣었고 그동안에 그 라이나에는 뇌출혈로 가입되셨던 거를 뇌졸중 뇌혈관으로 2천만 원, 뇌졸중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했고 허혈성이 2천에 급성 심근경색이 1,000만 원 됐어요. 그다음에 106대 질병 수술비가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면서 척추 질병, 척추 상해까지 다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치매 입원비 하루만 입원해도 10,000원 나오는 거 이런 것까지 제가 다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약 한 2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러시면 지금 전체 넣은 건 금액보다 조금 저희가 줄여드렸어요. 지금
36만 원에서 지금 보험료가 한 31만 8천, 그러니까 32만 원 정도 되니까 4만 원 정도 보험료가 줄어드는데 보장 자체는 굉장히 달라지고 그다음에 계속 늘어나는 보험료가 없어요. 비갱신형이니까 90세까지 보장받으시고 납입면제,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만 돼도 납입면제도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시간이 좀 없으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자세한 설명은 방송 끝나고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전화로 좀 저렴해서 가입을 했었던 라이나 생명의 5건은요. 앞으로 좀 오를 걸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미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50대로 정말 보험이 필요하신데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이럴 때 리모델링을 도움 드린 겁니다. 지금 뭐 3대 진단비 비갱신으로 100세 만기로 좀 탄탄하게 세워드렸고요. 보험료도 절약을 하시고 이렇게 가져가시면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요, 좀 저렴하다는 이유로 전화로 가입한 보험이 여러 개이시라면은 이렇게 한 번쯤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까이 있는 추석 연휴 보내보시기 바라고요. 더욱더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